이게 당기 면적이 서울보다 면적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기는 국회의원이 100명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대부분 이따발총으로 그냥 아마 국감 춤출 겁니다. 여야가 단일화가 된 게. 준비해서 뭐 잘하신데 하나도 안 보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안 물어보세요 왜? 아니 앉아 드시고. 제가 옛날에 그냥 정말 나를 아주 그냥 우리 저기 응원봉장이보다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당진시대 창간 27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한다의 코너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수미 취재차장이고요. 당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동준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코너를 만들면서 좀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네, 저희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모아서 우리 어기구 국회의원님이 답해주시기 위해 이제 방송실을 찾아오셨는데요. 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진시대가 벌써 27주년 때군요. 네, 또 특집을 만드시는데 작년 26주년 때도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네, 우리 당진시대 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당진시대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우리 당진시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국감 잘 마치고 어제 밤에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행된 국정감사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국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현안도 다루고 감사도 진행하시면서 뭐 화이팅하시는 응원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산자중기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농해수위로 이제 위원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래서 새롭게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흥미진진한 것들도 많고 우리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 뭐 다들 어렵거든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공부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우리 어민들,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방송도 많이 이제 하시면 예. 방송하시다가 생겼던 말 못할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국감 때 우리 팀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한 85개 낸 것 같아요. 국감 중에 네. 보도 건수도 한 2,000건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저기 보도된 내용들만 일단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들은 잡아나가야 되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부해경청이 시흥으로 간 거. 이거는 내 국감 때 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인천에 있는 해경청이 바로 그 15km, 20km 된 시흥으로 가는 거 이건 맞지 않다. 이거는 왜 맞지 않냐면 이 중부해경청의 관할구역이 인천 앞바다부터 저기 보령서천, 충남 바다를 다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남이 해안선길이 가장 넓고 또 어민수도 많고 뭐 해양사고 등등 해가지고 불법 뭐 이렇게 어선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이쪽 충남 해안선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충남에 여기 서해바다에 독도라고 하는 경렬 비열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충남으로 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 충남의 충청동에 있던 해경 본청을 인천으로 보냈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인천에 있는 해경청 하나 정도는 충남으로 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 품맛이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경 관련한 모든 이 지도부가 인천에 다 있거든요. 해경 본청 인천에 있지, 해양경찰서도 인천에 있지, 또 서해 특별 경비단 해가지고 서특단도 인천에 있지. 중부청과장 인천에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국토운영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와줘야 되는데 내가 국감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 중부해경청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 14명이 모여가지고 위원장은 당연히 중부청장이고요. 이 거수로 해가지고 회의 한 번 딱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중부해양청에서 자기들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공모를 해 공모. 네. 공모하다 보니까 9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려고 엄청 유치전을 네, 폈거든요. 네, 네. 당신도 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그냥 그 비 오는 데 나가서 서명 받고. 맞아요. 근데 여기 내가 그 회의록을 받아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노력, 입장을 전혀 반영 안 했어요. 그러니 제가 화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중부청장을 해경청을 내가 이제 잡아서 이제 물어보니까 해경청은 다 중부청장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피해가려고. 그래서 그럼 중부청장을 증인으로 불러라 해갖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아야죠. 이게 한 30분 주면은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잘하시겠지만 국감이라는 게 시간 5분 이렇게 주거든요. 5분 동안 그걸 신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할 얘기는 많고. 그래 그냥 이따발총으로 그냥 지금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막 국민 혈세를 써도 된다고 보세요? 해안선길이 10배가 충남이 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선 선수도 5,700, 1,800, 어업일수도 17,000명, 14,000명. 충남이 훨씬 치안수요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9개 지자체 들러리 세웠잖아요 여기. 이 지자체들 얼마나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예산 시간 다 낭비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싹 그냥 해가지고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여야 의원들한테 의원님들도 이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 잘못된 조기 이기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국감에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내가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선 아마 국감 출출 겁니다. 여야가 단일화가 된 게. 그래갖고 저쪽에 야당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야당 의원들이 그 전까지 우리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 이 납북 가서 북한 가서 죽은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술 싸우고 있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가 돼서 그냥 중부청을 공격해가지고 전면 재검토해라. 이거는 어기고 있는 이게 맞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해경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이제 농해수위 이제 예산이 국회로 올라오는데 제가 예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경청, 중부청 예산은 내가 다 날린다. 이렇게 내가 우리 당이 힘있게 약속을 드리고 일단 제가 박박 어기어서라도 우리 중부청의 잘못된 결정을 좀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뭐 지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오는데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 방안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많이 궁금해하셔요? 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좀 낙후돼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거든요. 이 사회복지 쪽으로 쓰는 이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 우리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끌고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하려면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재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쪽까지 충분한 재정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재정을 OECD 평균인 국가 재정 한 20%까지 지금 우리가 한 11%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한 더블 정도 올려야 OECD 평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 안정방 제도 갖추는 거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힘든 분들이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재정과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합덕이나 남부권에 당진에는 또 고려인 농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또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또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또 불안감이 또 생기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구성하고 계신 게 있거나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것도 복잡한 문제죠. 네. 외국인 가정 문제, 또 이건 근로자 문제 참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아젠다 의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220만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남도 전체 도민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슷하죠. 우리가 한 210만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 도민 전체보다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의 한 4.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매우 미미합니다. 우리가 이 반도 국가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또 뭐 결혼 상대를 찾아서 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어떤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당년만에도 무관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과연 이 노동자가 우리 당진에 몇 명이고 왜 왔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또 문화적 차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가 어떤 노동자가 이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 글로벌 시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배낭 하나 메고 유럽에 가서 11년 동안 눈물 먹을 빵을 전혀 다른 문화 세계에서 살면서 겪어봤는데 정말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이거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뭐 백두혈통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좀 이제는 좀 세워서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온 질문인데요. 지금 당진시는 중장년과 청년, 고령층에다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 중장년을 위한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 또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제가 떠왔습니다.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도움을 실제로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하지만 중장년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당진의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좀 지원책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당진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공평한 문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당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거든요. 이 OECD 선진국들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노동시장 정책이 잘 돼 있는 이런 나라들의 여성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보면 거의 영유착 커브예요. 그러니까 쭉 갔다가 병력 단절 없이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는 이런 곡선인데 우리나라는 M자 커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갔다가 출산 같은 거 하면은 또 노동시장에 나왔다가 또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들어가서 갔다가 이제 나오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M자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M자 커브를 펴서 영유착 커브를 만들 때 우리 이 여성들의 노동시장에 이런 참여의 어떤 불공평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아기들 좀 무상교육이라든지 또 유치원 때부터 사회가 책임져가지고 잘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오지 않아도 애들이 그냥 사회에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육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테고요. 또 여성들이 우리 직장에서 유리천장 지수라고 해갖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 통념적으로 깨야 되고 그럴 때만이 여성들의 어떤 노동시장에서 차별, 또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진을 북한에서 보면 우리 당진의 산업구조 자체가 여성들한테 친화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철광해주로 이렇게 산업구조가 짜져 있고 그래서 여성들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진의 여성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산업을 좀 끌고 들어와야 우리 여성들한테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들이 많이 일어난 데가 이제 보통 무슨 뭐 전기, 전자, 뭐 이런 제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 당진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금산단에 좀 여성 친화적인 기업들을 좀 많이 끌고 들어와서 우리 철강 위주로 짜져 있는 산업 구조를 좀 다양화, 다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정부도 이 M자 곡선을 피려고 여성들의 어떤 이 재취업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시장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도 국회에서 우리 당진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의 어떤 그 노동시장 문제를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자 커브에서 이제는 영유자 커브로 네, 커브로 바꾸면서 이를 위해서 좀 생애 주기별로,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어떤 그 불합리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여성과 관리 최근에 청소년 일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신문에서도 다뤘는데요. 올해 초에 차량 절도 문제에 이어서 음주운전 그리고 청소년 도박 등의 행위 중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지역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좀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당진에서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좀 생각하시고 계시는 정책 대안 있을까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뭐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서 청소년 뭐 복지론 뭐 이런 것도 강의해보고 네. 했는데 그 우리 클 때하고는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요즘은 뭐 스마트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는데 근데 이런 바뀐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잘못 써버리면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청소년의 어떤 그 놀이 문화 이런 것들부터 좀 어른들이 잘 지도할 필요가 있고 또 어른들이 또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래야 또 아들이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소년 지도를 시대에 맞게 좀 잘 건강한 청소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이게 올라갈 사다리가 없는 건지 우리 사이에 그런데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수소론까지 생기고. 예, 저도 그냥 그 당진의 가장 낙후된 이런 조그만 섬에서 아산만 원질에 있는 섬에서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청소년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가면 세상은 좋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요즘에 이제 문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럴 텐데 비언택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다 집에 있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 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때일수록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그다음에 이런 정말 이 좋은 환경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꿈 이거를 갖고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소질들이 다 있는데 우리 하느님이 인간을 그냥 만들지 않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한 가지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에 최고가 되는 거 이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최고가 되려면 10년은 투자해야 돼. 10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10년 동안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계, 이 단기를 뛰어넘는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매진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놀이문화로 아까 말했다시피 놀이문화 같은 것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좀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거네요. 네. 네. 인터뷰 속에 짧은 청소년 특강이었습니다. 네. 짤막 코너였습니다. 네. 정교조 당진제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교육분야 질문이고요. 아시겠지만 시내권의 학생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 외곽 지역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줄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대체로 뭐 학교 살리기 이런 거 외곽 쪽만 많이 신경 쓰는데 사실 시내 안에 있는 시내권의 과밀 현상이나 과대 현상도 좀 심각한 상태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이랄지 내지는 외곽 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뭐 대안이랄지. 그러니까 저도 뭐 이번 질문 받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 문제는 이게 우리 당진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육이 참 엄청난 사회 문제인데 다 사람들이 수도권 도시로 가고 또 수도권에서도 또 강남으로 다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그게 이제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풀어야 또 다른 사회 문제도 같이 풀린다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 유럽들이 대학 서열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는 서울대학을 네. 완전히 공중분해시켜야 된다.
당진대학으로 데려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과별로 뭐 농대는 제주도로 가고 서울대 농대는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는 우리 여기 산업단지 많으니까 여기 당진에 들어오고 이래갖고 좋죠. 이거를 분해를 시켜서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이 노동시장도 그래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우리 당진만 봐도 이제 이 시내로 다 몰리고 이런 그 면단이는 다 없어지고 이게 이제 중앙으로 보면은 서울에 몰리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진 시내를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 안 오면 시내를 안 오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면단이 있는 읍단이 있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가 좋아야 돼. 거기에 좋은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내보다 훨씬 좋으면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이제 시내로 이제 모이는 건데 일단 이거는 뭐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당진 차원이기도 문제도 한데 일단 그 이 지방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개발을 해야 이 시내로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또 시는 또 여기 이동수단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동수단, 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내에서 그냥 바로바로 고대나 이런 데로 빠질 수 있도록 공공 이동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다 예산 문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경험해보니까 유럽은 이런 대학의 서열화가 없고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서 지역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노동시장 시스템도 같이 가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이런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교육에 관한 게 초중까지는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인구 유출의 주 원인이기도 해요. 실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유럽 경험을 해보면 유럽은 이 초등학교 클래스에서 보통 30명이잖아요. 유럽도 30명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다니다 한국 왔는데 가보면은 그 30명 중에 대학을 가는 애들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두 명 빼고 다 가는. 한두 명 빼고 다 한두 명 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냐면 이 직업교육으로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교재교육, 이 마이스터 학교로 다 가서 자기의 정말 소질을 갈고 닦아서 이 사이에 필요한 마이스터, 장인이 되는 게 꿈인데 우리는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가지고 다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를테면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어떤 건가요? 예, 굴뚝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굴뚝 청소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굴뚝으로 여기 산타가 들어와서 선물 준다고. 유럽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굴뚝으로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굴뚝을 청소해주는 사람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선 이 굴뚝을 청소해줘요. 정말 그냥 얼굴이 깜댕이가 다 되죠. 막 끓임 묻으니까 이거 막 쑤셔가지고. 그래 그분들이 오면은 굴뚝 청소는 월급은 따로 받죠. 10으로 T로부터. 근데 집집마다 다 고맙다고 별도의 팁이군요. 팁을 주는 거거든요. 그 팁만 모아도 굴뚝 청소하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딱 10분이면 끝나는데 팁을 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돈이 얼마나 수익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엔 규천이 없어요. 근데 그 직업에 대한 일인자가 되달라는 거야. 아까 청소년한테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다 자기 아들이 서울대 갈 줄 알아요. 천재인 줄 알아. 그래갖고 다 그냥 학원 보내고 이게 얼마나 낭비해. 부모 힘들고 애들 힘들고 애들이 말이야 이 원래는 저기 하루에 우리 노동을 몇 시간 합니까? 8시간 하잖아요. 10시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평균 13시간씩 공부해요. 아동 학대거든. 이거 불법을 성인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 아이들은 열심히 놀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정말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자라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냥 영어 교육 시키고 수학 교육 시키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유럽은 그런 게 없거든요. 학원이 없어요. 사설 학원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비효율을 좀 가능한 지향하고 이렇게 좀 선진국으로 가고 그러려면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학생들도 덜 피곤하고 그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완님이 농해수위에 이제 속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농업회의소로부터 온 질문인데요. 예. 정부에서 약속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이 중간에 무산이 됐는지, 네, 그리고 농해수위위원으로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네, 또 찾아왔습니다. 예, 우리 저기 농협에서 회장님 누구시죠? 네, 최우현 선생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농업비효소는 난데스베스 카마라고 그래갖고 세계에서 농업비효소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그 농업비효소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야말로 농민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정확히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시골 농촌 가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 농업 소득의 60% 70% 이상이 전부 보조금으로 움직입니다. 농업은 돈이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비효소라든지 이런 농민들이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청구가 없다 보니까 매일 그냥 이 추수 끝나면 겨울 되면 그냥 이 쌀 부대 들고 전부 광화문으로 청와대 앞으로 여의도로 이렇게 우리 쌀값 보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농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정부의 정책을 정하게되는 농업비효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벌써 19대, 20대부터 계속 그 법안 발의가 됐었어요 국회에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통과를 못 하고 그랬는데 이번 20대, 21대에도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다시 또 도전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농민들의 의사 입장들이 이렇게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모델인 농업비효소가 반드시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최 의원 회장님께서 소망하시는 대로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된 농업 질문입니다. 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도 매번 강조한 게 네. 우리 농민들이 정말 편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부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농민들은 농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늘 걱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막 우박 뭐 태풍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지금 쌀 생산량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는 지금 그 작년 비해서 30%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 말씀하시는데 가격 문제는 그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제도를 2년차, 3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전년도 가격의 80%까지 정부가 보존해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도 내가 탑하고 들어가 보니까 가입률이 우리 농민들이 가입한 게 40만 가구 정도 가입했나? 한 20%가 안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죠. 네. 근데 품목도 보니까 7가지 품목 가지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이제 배추부, 뭐 감자, 양파, 그래갖고 7가지 이제 정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돈 문제야. 네. 이게 이제 농민들한테 20%를 물리게 돼 있더라고. 100%면 20% 농민들한테 물리고 또 지역 농협한테 10% 물리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가 30%, 뭐 정부가 3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80%를 만드는데, 근데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농협 이런 데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농협에 갖고 있는 돈, 자기가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농민들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농림부 장관한테 이 가격 정책, 이 농산물 가격 정책은 이건 정말 기똥찬 제도다. 이 기똥찬 제도를 왜 이렇게 우리 가구들이 덜 가입하고 왜 이거를 요거 조금만이 안 되냐? 넓혀야 된다. 그래갖고 넓히려면은 정부 지원이 더 늘려야 된다. 농민의 지원을 낮추고 이게 포션 농민의
이 지출 규모를 좀 줄이고 또 지역 현지 농협에 이 돈 내는 걸 좀 줄여서 정부 지원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당진하면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 당진하면 워낙에 산업 발전이 예,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예. 환경이 나빠진 도시인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늘 고민 많이 얘기해 하고 있습니다. 오셨지만 예, 맞습니다. 좀 요번 요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더 이 환경 문제 정말 제가 국정 일에 국정 업무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잘 아시겠지만 현대제철하고 당진시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만나가지고 현대제철의 오염 물질을 2020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여라 이거에 대한 내무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대제철이 올 6월까지 시켰어요.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소결 3개를 섬소결을 소결 3개를 준공하면서 상당히 오염물질을 줄이고 있고 또 5천억을 더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기로 또 어제 아마 시하고 애무를 체결했을 텐데 이 현대제철이 이제 일주를 투자해가지고 정말 친환경 제철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문제인데 발전소도 지금 1, 2, 3, 4호기를 조기 폐쇄시키는 쪽으로 제가 몰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 화력 에코파워는 없애버렸고 또 그 이제 저탄장이 문제거든요. 그 저탄장을 그냥 밖에 쌓아놓고 있어서 이거를 옥내화 시켜라. 그래서 지금 옥내 저탄장을 2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천억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거 2개를 지금 설계하고 있고 짓고 진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통도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고 그리고 1, 2, 3, 4호기는 무조건 조기 폐쇄로 가려고 제가 국회에서도 지난달에 내가 기자회견도 했고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미세먼지의 주범인 저 석탄 화력 발전소 1, 2, 3, 4호기를 조기 폐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 얼마나 이제 고통을 많이 다 겪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 감시센터도 만들고 또 이번에 제가 이 송산 현대제철 주위로 그 차단숲도 지금 예산을 제가 따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10만 평인가 이렇게 지금 정확한데 평수를 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 좌측도 이렇게 우측해가지고 대기 오염물질 차단숲 차단숲 벽에다가 이렇게 나무하고 이렇게 그 덩굴 식물 아닙니다. 나무를 공원을 만드는 거죠. 아예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도 미세먼지를 막아내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종으로 갖다가 심어서 공원화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으로 지금 선임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하고 연관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가 또 기후위기 대응 리스크가 전국 1위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거하고 관련돼서 또 그린뉴딜 특구로 당진이 지정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야죠. 뭐 에너지센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또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제가 또 우리 국회에 그린뉴딜 단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농협수위 대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 어마어마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당진시를 그린 특구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다행히 우리 당진시가 지금 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맞춰가지고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든지 또 그린뉴딜 특별단도 만들고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당진이 또 이 그린뉴딜을 가기 위한 좋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뭐 해양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지금 뭐 염해 지역 깔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잘 이루어내고 그다음에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또 그린 특구 조성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우리 당진이 그동안 이제 오염 뭐 최고의 오염 도시로 낙인 찍히잖아요. 이걸 좀 전환해서 이제 친환경 도시로 친환경 도시 당긴, 그린 도시 당긴 이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열심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당진시와 협의 잘해서 에너지 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의원님이 지난 국회 임기 중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 너무 길어요. 기업위원회에서 이번 것도 길어요. 성장선로 지중화대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오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범시민 대책위에서 온 질문인데요. 지금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일부 송전설비와 법제정 전 기존 송변전설비의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1호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1호사. 네, 1호사 맞아요. KV 1호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1호사 KV 같은 경우는 이 관내선이거든요. 이 지역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동안 피해 보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게 치려고나 이런 고압 볼트나 똑같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재산상 뭐 건강상 피해를 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이거를 좀 끼워서 같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제가 법 21대 국회에 이 문제 이게 법안 발의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앞으로 의원님 향후 계획이라던가 좀 이것만큼은 정말로 이번 네. 임기 때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시민들이 또 21대에서 우리 당진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가슴에 인축 가슴에 우리 시민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습니다.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정말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고 또 우리 당진이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뭐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뭐 산업 문제, 여성 문제 오늘 많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다 해소해서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당진, 서해의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정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또 이게 제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늘 채찍질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4년 임기 동안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 그러시는데 처음 당선되실 때 배돌리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초심 말고 초배? 초봉? 초배. 이게 지금 아주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등치가 커가지고 문제인데 네. 이게 제가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피던 담배를 제가 끊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담배를 끊으면 한 살이 쪄요. 40년 피던 담배를 끊어가지고 지금 3년 됐는데 한 달에 1kg씩 늘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네. 달고 손이 안 닿아서 못 먹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차로 움직이고 맨날 회의 참석해야 그렇죠. 되고 또 저녁 때 되면 만나자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게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주말에 더 바쁘고 그래서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재선됐으니까 좀 이제 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세련된 어기가 되도록 열심히 제가 옛날에 그냥 정말 나를 아주 그냥 우리 저기 수화문병이 묻어서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묻어도 제가 더 날씬했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수도경비에서 하사 출신이에요. 날라다녔어요. 의원님 입담은 여전하시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이 영상과 이 내용은 우리 신문과 우리 당진방송 유튜브에 고스란히 나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